안녕하세요. 영스랩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네, 저희 좀 전에 그 안티에이징 그 8주 프로그램 수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 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뜸요법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뜸요법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이 뜸요법을 접하게 됐고 책으로 접하게 됐고 구당 김남수 선생님이라는 분을 침구사라고 그래야 되나? 옛날엔 그런 직업이 있었나 봐요. 침구사. 그러니까 침하고 뜸을 뜰 수 있는 침구사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 구당 김남수 옹이 책을 썼던 책이 있어서 그 책으로 접하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 대체학 대학원이긴 한데 이 뜸요법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책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배웠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뜸요법을 배웠고 뜸을 저는 제 실생활에 제가 진짜 적용을 해봤거든요. 저는 예전에 대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뜸이든 뭐 어떤 요법이든 간에 제가 해보고 제 몸에 적용해보고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를 내가 처음에 체험해봐야지 그거를 얘기를 해줄 수 있지 내가 체험해보지 않고 책으로 그냥 배워서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좋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뜸요법이 일단은 경혈자리에 자극을 주는 건데 어떤 열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어떤 그 단백질, 이종 단백질이라는 어떤 그 성분이 결국은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효과를 받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때 그 여러 가지 김남수 옹의 여러 가지 뭐 뜸을 뭐 의료인이 아닌데 뜸을 떴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그 이후로 뜸이라는 게 우리 그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진 않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현대의학만 모든 게 의학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도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한의학에서도 기라는 거 막 거기서 항상 기, 뭐 정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도 물론 이과고 저도 현대의학을 공부했지만 이제 현대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과학적으로 눈에 보여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고 입증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인정하는데 사실 우리가 침이나 뜸이나 뭐 부항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이제까지 경험적 학문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좀 뭐 또 이런 관련된 논문들도 있고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뜸요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장황하게 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어찌됐든 뜸의 원리하고 방법하고 요즘 가르쳐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셀프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뜸이라는 것은 이제 그 뜸이라는 것은 어떤 쑥의 온열을 우리가 경혈자리에 자극을 줘서 자극을 주는 방법인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경혈자리에다 뭐 예를 들어 침을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뜸으로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부항 그다음에 뭐 마사지 뭐 지압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뜸으로 자극을 주는데 뜸의 효과는 화상을 생성시켜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제 뜸이라는 게 직접구와 간접구가 있어요. 직접구는 약간 피부에 아주 미세한 화상을 입혀가지고 거기서 생성된 이종 단백질로부터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인체 기능을 조절하면서 면역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간접구는 말 그대로 그냥 간접구예요. 밑에 뭐가 쑥뜸 봉이에 밑에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화상을 입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열 효과와 경락에 자극을 주는 건데 자, 이제 피부에 쑥뜸을 직접 올려놓고, 이건 간접구 얘기합니다. 간접구는 뜸을 올려놓고 약간 불을 붙이면 이게 아주 크기가 굉장히 작은 쑥뜸이요. 예를 들면 쌀알 반알 크기 정도? 그러면 아주 가벼운 화상을 입히면 체내에서 이종 단백질이 생성이 되면서 이 단백질이 인체의 기능을 조절하면서 면역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체, 백신? 이런 것처럼 우리 면역을 높인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종 단백질을 책에는 보면 이게 이종 단백질이 생성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진화, 뭐
재채기, 콧물, 눈물,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이런 증상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채기, 콧물, 두드러기 이런 증상 전 거의 없었고요. 설사, 구토, 식중독 이런 증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없었고, 저는 오히려 체내 면역, 일단은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도 되면서 면역을 높이는 거는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고요. 황제내경, 우리나라에는 그 동의보감이 있다면 중국에는 황제내경이라는 의서가 있어요, 옛날에.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방자는 장이 차가워서 창만병, 그러니까 장이 그득한 병, 창만병이 잘 발생하는데 이를 치료하는데 쓱뜸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쓱뜸은 북방이 전래되었다. 그런데 이 북방은 몽고 지역 그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내경에 이런 쑥뜸에 관한 기록이 있고요. 일본의 하라 박사라는 분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뜸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 뜸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일본에서 아주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스터디셀러로도 많이 팔렸고요. 그 뜸의학연구소, 이분은 현대의학을 공부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주 뜸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치료와 진단과 여러 가지를 많이 병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 뜸의 효과를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뜸은, 제가 여기 글씨가 안 보이네. 제 사진 때문에. 자, 일단 세포를 활성화시켜요. 아무래도 이게 경혈자리에 자극을 주니까 어떤 세포가 활동이 아주 활성화되면서 통증도 완화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순환이 잘 안 돼요. 기혈순환이 잘 안 되면 통증이 유발이 되는데, 이게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통증도 완화되고 세포의 움직임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 여기 나오네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아무래도 우리가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희한한 게 쑥뜸이나 침이나 부항이나 이런 걸 뜨게 되면 그 과정에 뜨는 그 자리에 백혈구들이 쫙 모여든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 연구 실험 결과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뜸을 뜨거나 뭐 부항을 뜨거나 그러면 그 주변에 백혈구들이 쫙 모여서 어떤 식균작용 하려고 쫙 모여드는데,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우리가 어떤 숫자가 증가되는 거죠.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증가되면서 결국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뜸 자극을 줘서 우리 면역력을 높이고 또 우리 혈액이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 호르몬의 변화인데, 예를 들면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뭐 난소라든지 뭐 어떤 기관들, 그런 부분, 그 기관과 관련된 부위에 뜸을 뜨면 호르몬 분비량이 조절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신경 기능과 내장 기능 조절은, 예를 들면 중풍 환자들이 뭐 반신마비가 됐거나 신경마비가 됐을 때 뜸을 떴는데 신경 기능이 활성화되고 아니면 좀 자극이 돌아왔다, 신경이 자극이 돌아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제 신경 자극이 조절이 된다. 그다음 진통 효과, 이제 뭐 요통이나 이런 데 뜸을 뜨면 진통 효과, 통증이 좀 완화되고 체질 개선, 우리 감염력이나 면역력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뭐 티눈을 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뜸을 떠서 티눈을, 예전에 박태환 선수가 그 책에 보니까 박태환 선수가 신인 때인가 봐요. 그래서 티눈을 이 김남수옹한테 와서 뜸을 떠서 티눈을 제거했다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제 임상 기록하고. 그래서 있고, 네, 여기까지 했고. 자, 그래서 뜸 혈자리 8군데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 자리는 뜸뿐만 아니라 침으로도 좋고 뭐 부항 여러 가지 자극하는데 가장 좋은 자리들이 8자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족삼인데요. 첫 번째, 면역과 원기 회복에 좋은 자리인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이게 모든 기가 상체로 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나이 드시면 하체는 굉장히 가늘고 허약한데 상체 위주로 살이 찐다든지 상체로 기가 몰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왜 여성들도 보면 이제 나이 먹어서 화병이 기가 위로 올리면서, 이게 사실 기가 잘 순환이 돼야지 건강한데요. 기가 자꾸 위로 상체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족삼리에 뜸을 뜨면 이 기가 하체로 이동하면서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순환. 그리고 이 자리는요,
여러분이 무릎 뼈가 있어요. 무릎 슬개골이라고 무릎 뼈가 톡 튀어나온 뼈가 있고 그 뼈 아래 밑에 살짝 보면 두 개의 눈처럼 이게 쏙 들어가는 구멍처럼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거 외스란 내스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깥쪽에 우리가 이쪽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지금 두 다리가 있으면 아 여기 제 설명을 잘못해. 외스란 내스란이에요. 이거 무릎뼈가 있고 외스란 내스란. 근데 이 바깥쪽에 이 외스란에서 손을 이렇게 가로로 딱 댄 다음에 이 손 넓이를 삼치라고 해요. 이게 한약에 쓰는 용어예요. 삼치. 측정 단위죠. 그러니까 자기의 삼치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리가 다 다르잖아요. 길이가 다 다르니까 자기의 손을 이렇게 댔을 때 이 삼치 떨어진 곳, 이 외스란과 이 삼치 떨어진 곳을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바로 족삼열이에요. 그래서 이 족삼열은 굉장히 뭐 장수열로 좋고 면역력, 그다음에 위장, 이게 위장 경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화가 안 되거나 다리 힘이 풀리거나 할 때도 자극을 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곡지열입니다. 곡지열. 잠깐만요. 이거 그림이 이동을 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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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자, 곡지열인데요. 자, 곡지열도 면역과 원기 회복에 좋은 자리인데 이게 건강과 장수의 자리라고 해서 이 상체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팔꿈치 있죠. 팔꿈치는 여기고 이렇게 보시면 팔꿈치 여기 톡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톡 튀어나온 뼈와 여기 접히는 부분을 선을 그었을 때 한 중간 지점이 꼭 들어가는 지점이 곡지열입니다. 이 곡지열은 그 고혈압, 당뇨, 중풍 등 이 성인의 예방에 필수혈이고요. 또 여성들은 이게 상체로 올라가는 기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뜸을 뜨면 피부가 고와지고 내장 기관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중안혈입니다. 중안혈은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배꼽이 있고요. 자, 여기 우리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닿는 곳이 명치라고 하죠. 명치. 그래서 명치와 배꼽의 정중앙을 중안혈이라고 합니다. 중안혈은요, 이 중완혈은요, 여기 뒤에가 위장 자리입니다. 위장의 혈자리이기도 하고요. 위장의 모혈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 중안혈이 왜 여기는 모든 치료에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위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와 관련된 질환들, 뭐 위장 질환이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이럴 때 꼭 필수로 들어가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육부. 우리 한의학에 쓰는 용어 중에 오장육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육부라는 거는 오장은 간신, 비패, 신 5가지를 오장이라고 그러고 육부는 단, 소장, 위장, 대장, 방광, 삼초. 삼초는 이 한의학에서 쓰는 그 무형의 장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림프기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몸에 수액 조절하는 기관인데 무형의 장기긴 한데 제가 현대의학하고 비교했을 때 림프기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기능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부의 자리에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는 꼭 중환혈을 치료한다. 필수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혈압 아까 위장 질환이 있을 때 이 중환혈을 꼭 치료하는데 여기다도 뜸을 뜹니다. 물론 침도 맞고 뭐 부항도 뜨고 다 합니다. 여기 부항, 침, 뜸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뜸요법에 좋은 것 중에 기회와 간원혈에 대해서 남자에게 좋은 뜸 자리인데요. 자, 한의학에서는 기란 단어도 나오고 정이란 단어가 또 나와요. 여러분, 기는 뭐 우리가 에너지, 어떤 활동력이 되는 동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움직이게 하는 동력.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혈액이 있으면 혈액이 돌아야 되잖아요. 도는 동력이 보통 한의학에서는 기라고 그래요. 기, 에너지라고. 그러고 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또 정이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정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정력 이런 단어 쓰시죠. 정력.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정력이란 단어는요. 우리 생명과 생식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어떤 엑기스, 그런 물질을 얘기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의학 책에는 뭐 정액,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이 협소의 의미는 정액이고 좀 강의의 의미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근본 물질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진액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물질, 뭐, 그 다음에 아까 정액, 이런 아주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정이라는 건 꼭 남자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녀, 뭐, 노소, 모두에게 정이란 물질이 이 쌓이는 곳, 물질이 쌓이는 거. 우리가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한의학에서는 이 정이 모이는 자리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해와 간원은 정이 모이는 자리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니까 이거는 생식기와도 연관이 깊어요.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기 중극이 그 자궁 자리고요. 수도가 여기가 난소 자리에 난소. 그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생식기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뭐 고환과 그 갑상 아니면 전립선 등 이 남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생식기와도 연관이 있는데 자리를 보시면 이제 여기 배꼽에서부터 여기 그 뭐라고 하지? 치골을 5등분을 해요. 이렇게 쭉 5등분을 했을 때 여기 그 간원은 위에서 3번째 자리야. 3번째 자리고 기에는요 1.5. 그러니까 여기를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 사이 가운데가 기에 자리예요. 기에. 그래서 여기 자리인데 기에는 보통 한의학에 보시면 기해는 기의 바다라는 얘기잖아요. 기가 모이는 바다라고 해서 어떤 선천적인 원기.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원기도 선천적으로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부터 받는 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후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잘 먹고 잘 섭생하면 또 기를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에는 선천적인 원기가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성들은 기해와 간원 자리에 뜸을 뜨면 회춘이라든지 노화 예방이라든지 면역의 필수 혈이기도 하고 활력이 증가하거나 정이 증가하거나 뭐 생식 기능, 활기, 원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그렇고요. 여성들도 봅시다. 여성은 좀 비슷한데 여성은 수도하고 중극 자리. 중극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궁 자리예요. 자궁. 수도는 난소 자리입니다. 난소. 그래서 자리는요. 여기 아까 5등분을 했을 때 자, 5분의 4자리가 중극이고요. 수도는요. 5분의 3자리가 간원이에요. 근데 간원에서 옆으로 한 3cm 떨어진 거. 그래서 이게 정확히 잡자면 명치와 우리가 여기 뭐죠? 유두 중앙선을 쭉 아래로 내렸을 때 간원과 만나는 자리가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여기가 난소가 있는 자리인데 여성들은 이제 뜸을 뜰 때 중극이나 수도에 뜨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성 생식기 있는 자리잖아요. 생식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중극은 보통 방광의 기가 모이는 자리이다. 그리고 자궁의 자리고 여성의 정, 아까 얘기했죠. 정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여성의 남성한테만 정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정이라는 근본 물질이 자궁 위에 여기에 모이는 자리이고 수도는 난소 자리인데 그래서 모든 여성의 그 뭐 침이나 뜸이나 어떤 필수 자리가 중극과 수도혈이에요. 그래서 뭐 여성들이 뭐 침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여기 여러분들 뜸을 뜨기도 하고 여러분들 생리통이 있을 때 핫팩 치료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 자극을 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중국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폐유. 폐유는 폐에 기가 모이는 자리인데 우리가 면역이나 원기에 좋은 자리고 특히 호흡기 질환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리는 흉추 3번 옆으로 한 3cm 정도 되는 곳이 폐유인데요. 여러분들이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숙였을 때 여기 가장 튀어나오는 뼈가 경추 7번이에요. 경추는 1번부터 7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였을 때 볼록 튀어나온 뼈가 경추 7번이고요. 거기서부터 세 번째 1, 2, 3 3이 여기 그 흉추가 튀어나온 곳의 옆자리가 폐유 자리예요. 폐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리하고 여기 견갑골 모서리가 만나는 자리가 고황인데요. 자, 다음에 설명할게요. 폐유는 그래서 호흡기 질환 폐에 기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리겠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자리고 여기다 뜸을 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황 자리 좀 설명하겠습니다. 고황은 심장과 폐를 동시에 다스리는 혈자리 예로부터 그 고황의 병이 들면 불치병이다. 그래서 중요한 혈자리고
고항혈은 100가지 병을 막고 있어요. 여기 뜸을 뜨고 기해혈과 족삼리에 뜸을 뜨면 치료와 보양이 일시에 해결된다. 그러니까 치료도 되고 보양이라는 건 우리가 보양식 먹듯이 어떤 봄을 뭐라 그러냐 보양식 먹듯이 몸을 보해준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보해준다. 그래서 고황혈에 뜸을 뜨면 많은 사람이 살이 오르고 수십 년 고생하던 병이 호전된다. 그래서 이 고황혈은요 4번 흉추 4번과 이 견갑골 모서리가 만나는 지점이 고황혈입니다. 고황혈. 자, 그 다음에 백회혈은요. 자, 백회혈은 앞에 이마 정수리, 우리가 이마 정중앙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그 다음에 기에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중심선에서 쭉 가상의 선을 그었고, 자, 손을 기에다 구멍을 넣어요. 엄지손가락을 구멍을 딱 넣고서 이렇게 딱 집으면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보통 정수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백회혈입니다. 백회. 여기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며 양기를 고르게 하며 백회의 뜸을 뜨며 정신병, 관절, 두통, 기억력, 집중력, 남녀노소에 좋은 혈자리다. 그래서 그 김남송은 여기다가 직구를 많이 뜨시더라고요. 백회. 그래서 뭐 치매 예방이나 아니면 기억력, 집중력.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뜨면 못 뜨시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도끼빗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통통통 우리 그 브러쉬빗 있죠. 이런 걸로 여기를 통통통 두들겨가지고 자극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자극을 주면 우리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수험생이라든지 정신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자리고 머리 쪽에 혈관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몸 중에 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이 이 머리거든요. 두피거든요. 그래서 두피를 여러분들이 그냥 두피를 이렇게 잘 손으로 자극을 해주거나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머리도 맑아지고 또 그 뭐죠? 기억력도 좋고 집중력도 좋고 좋아서 자주 자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혈까지 설명 다 드렸나요? 그리고 이제 8가지 혈자리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뜸을 어떻게 뜰 것인가? 자, 간접구하고 직접구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뜨는 거 다 간접구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지침에서 뜨는 뜸은 아주 작은 뜸이 있고 몸에 뜨는 뜸은 보통 요 정도 크기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왕쑥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왕쑥뜸이라고 엄청 큰 뜸을 배에다 이렇게 뜨는 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간접구예요. 밑에 뭐 직접 쑥이 피부에 닿는 게 아니라 밑에 어떤 열선을 차단하는 뭐가 되어 있는 걸 간접구라고 그러고 집접구는 이제 이 김남송은 집접구를 뜻이었어요. 그 예전에 책도 보면 집접구를 뜨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제 쑥뜸이 이게 아주 얇게 이렇게 돌돌 실처럼 모아가지고요. 쌀의 한 2분의 1 톨 크기로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쌀의 2분의 1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그 혈자리에다 놓고 직접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직접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구단 김남수옹의 책에 보면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여기서 이 사람은 직접구만 뜨셨어요. 직접구만 뜨고 간접구는 이제 이거 중국에서 많이 썼던 방법인데 뭐 예를 들면 된장이나 소금이나 마늘, 생강을 갈아서 피부에 올리고 그 위에다가 쑥뜸을 직접 올려서 태우는 거죠. 간접구는 이렇게 떴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간접구 뜨는 그 뜸이 잘 만들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뜨시면 되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간접구는 이게 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그 경혈자리에 열을 전달하는 거고 뭐 화상을 입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집접구는 작은 화상을 입혀서 생긴 이 단백체 요법으로 이것이 이제 어떤 몸을 순환하면서 약간 항체 역할 아니면 우리가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백신, 항체란 이런 단어는 부당은 쓰진 않으셨지만 저는 이제 현대의학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 의미가 뭘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이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뜸이나 침이나 꽂았을 때 백혈구들이 쫙 모여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작은 화상을 입히면 우리 몸에서 이 백혈구들이 쫙 모이고 또 이 생긴 단백체 요법 이것이 몸을 돌면서 어떤 면역을 깨우는 거죠. 뭔가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면역세포들을 막 자극하면서 지금 빨리 일을 하라고 깨우는 거죠.
그래서 이 구당 생각은 집적구가 더 좋다. 이 구당은 간접구 안 뜨셨어요. 계속 집적구만 뜨셨거든요. 그리고 이 집적구가 결국은 어떤 몸의 그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혈자리에 뜸으로써 그 생긴 항체가, 그러니까 단백체가 어떤 면역력을 높이기도 하고 또 그 경락 자리를 직접 자극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구당은 집적구를 뜨셨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집적구가 사실 무섭고 뜨거우니까 이제 간접구를 떴는데, 뭐 생각은 간점은 달라요. 학자마다 뭐 집적구를 떠야 된다, 간접구를 떠야 된다, 이것도 일본에서 학자들이 생각은 많은데,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쑥뜸을 손으로 잡고 아주 실처럼 꼬아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원뿔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다가, 여기 지금 곡지네요. 곡지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불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불 붙이는 이거 뭐 향초 같은 거 불 붙일 때 이거 쓰는 요거를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불 직접 붙이면 얘가 살짝 그 쑥tum이 타면서 이게 몸에 조그맣게 화상을 입히는 건데, 제가 떠보니까 이게 크면 안 돼요. 크면 진짜 뜨거워서 참지를 못하고 아주 작게, 정말 쌀알 반톨만하게 작게 하면은 참을만 해요. 왜냐면 이게 불이 너무 작아가지고 금방 꺼지거든요. 불을 붙이는 순간 그냥 바로 꺼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참을만 한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것도 계속, 여기 보면 구당은 한 자리에서 5번을 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장이라고 그러는데 5번을 떠야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뜨면 이제 아무래도 화상이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꿀을 뜨라고 권하진 않지만, 분명히 그 옛날 구당 선생님이 치료했던 분들은 막 저 중풍 환자라든지 막 좀 되게 아주 경한 환자가 아니라 중한 환자들은 이제 치료 효과가 중요하니까, 치료 효과가 우선이니까 이거 뜨거운 걸 참고 많이 뜨셨고 실제로 효과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인이니까 집적구 뜨지 마시고, 뜨거우니까 간접구부터 시작하시고, 간접구가 할만하다 그러시면 집적구를 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뜸요법은 제가 여기까지고요. 이제 뜸은 그때 이제 구당 선생님이 뭐 의료인이 아닌데 남을 떠줬다,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떠드릴 수는 없고 뜨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의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대체약이 이제 그 서양에서는 많이 활용도 되고 있고, 많이 그 요즘에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전부터 많이 활용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돈 많은 배우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미 대체약을 많이 암암리에 활용했고, 또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이게 그 현대의학하고 동등한 학문으로 대체약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걸 의료수가도 독일 같은 데 의료수가도 되고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현대의학에서도 아예 그 대체약 연구소가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게 의학이 뭐 현대의학이든 대체의학이든 한의학이든 간에 효과가 있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활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뭐 그게 정당하냐 안 나하냐, 현대의학이냐 아니 대체의학이냐 한의학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현대의학 공부했지만 저는 이 해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제 몸에 제가 테스트도 했고 실험도 해봤는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면역력이나 내 건강을 지키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하는 중에 어렵다, 뭔지 잘 모르겠고 좀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제 그 영술에 선릉동, 삼성동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코로나도 돌고 있고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오늘 혈관 디톡스의 방법 중에 방법 중에 하나, 뜸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뜸을 뜨시는 분들도 없고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뜸요법 처음인 것 같아요. 뜸요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면 저한테 문의하시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저한테 찾아오셔도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영수랩의 신영아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